안녕하세요. 보건의료노조TV 병원 노동자들의 진짜 이야기 오늘 제 1화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조직실장 이근웅이고요. 자, 오늘 화려한 병원 노동자들의 삶도 화려할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분의 병원 현장 노동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 길 오셨는데요. 각자 좀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려한 병원 노동자를 꿈꿔온 경기 지역 병원 노동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뽀봉! 안녕하세요. 서울 사립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 부산에서 사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 지금. 다들 평소에 제가 다 아는 얼굴들이라서 말씀들을 잘 하시는데 좀 편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다 우리의 삶은. 오늘 오셨는데 그래서 가볍게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첫 타거든요. 네. 첫 타라서 특별히 이 세 분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구독자가 저희가 지금 새 우리 병원만 합쳐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가 3,8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큰 우리 세 분을 모시고 했으니까 딴 거 없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아무튼 구독자를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긴장 푸시면서 가볍게 좀 긴장 풀기 위해서 근황 토크 먼저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요즘 또 한창 또 교섭대인데 지금 교섭대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와주셨는데 좀 어떻게 좀 교섭 준비도 하시고 좀 지내시는지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황을. 우리 보복 긴장하지 마시고. 네. 보봉. 저희는 경기도에서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잘 나가는 병원이라고 자부하고 열심히 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의정 사태 등과 관련해가지고 병원이 경영 악화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면서 어렵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지 우리의 정당한 보상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 보건의료 노조 TV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를 많이 늘리고 병원 노동자들이 많이 가입해서 함께 올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섭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오셨어요 멘트? 네, 그렇지. 너무 준비된 멘트를. 네. 예. 그럼 제가 아예 호칭을 그러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메리 그리고 오기 진이로 네. 가면 그럼 우리 오기 모시고. 네. 예. 저희도 지금 교섭 중이고요. 아무래도 이 시기가 조합원들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고 조합원들의 현장 얘기를 직접 만나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사실 제 목소리를 들어도 아시겠지만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섭 내용은 다들 우리 임금, 인력 충원, 지금 현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얘기들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 사태 이후에 계속 병원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병원이 힘든지를 못 느낄 정도로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지금 많은 가운데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이. 네. 저희도 현장에서 작년에 너무나 힘들게 우리 직원들이 희생하고 또 고통 분담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도 거는 기대도 크고 또 물가가 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병원 노동자들한테 직격타로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겪는 고충들이 그 어느 직종보다 좀 많이 크게 느껴지고 있어서 올해 교섭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지만 병원이 참 그래도 회복이 너무나 늦게 되고 있는 지방 사립대 병원의 한계점이 있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도 이제 인내심에 약간 한계가 오지 않았나 싶고 정당한 보상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현장의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현장 우리 직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교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황 토크만 했는데 거의 지금 분위기가 거의 지금 대선 후보 초청 토론인데 100분 토론이네. 100분 토론.
네, 아, 벌써 매직- 채널 지금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다. 구독 취소 소리 들리고 이게 우리 조합원님들도 보지만 이게 바깥에 우리 시민분들을 제가 잃을 게 없는 보건의료 TV지만 목표 큽니다 지금. 짧고 임팩트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아까 다 의정 네. 작년부터 이제 의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병원 경영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올해 힘들게 좀 교섭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 요새도 계속 좀 병원이 경영이 어려운가요 지금 상황이 좀 어때요? 아까 좀 잘 나가는 또 우리 경기도에서 뭐 저희는 현장에서는 많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의료원에서는 아직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갭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이런 괴리감을 어떻게 갭을 메꿔야 할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기도 병원 상황은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좋아졌죠. 지금 진료 지원 시범 사업을 작년에 시작하면서 간호사들이 의사회를 대신하면서 이제 환자들을 받기 시작했고 못했던 수술 입원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실제로 병원이 돈을 벌기 시작했죠. 환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지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사립대병원도 상급종합병원이라 구조전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이제 의료 외수익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보일 때는 그게 흑자라고 보이지만 이제 의료원에서는 아니다. 이제 그거는 지속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으로 이제 마찬가지나 이제 뭐 의료원이랑 이제 노동자들은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은 있는데요. 어쨌든 병원은 적자를 면했고요. 지방 사립대이기 때문에 수도권하고의 여전히 그런 의료 수익이라든지 또 진료량에 대한 그런 편차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교했을 때 거의 달라진 게 없다. 근데 이제 그런 전공의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인력들은 들어왔는데 진료량이나 경영에 대한 정상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분들의 시민분들의 병원을 잘 모르시니까 바깥에서 보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대학병원이라면 크고 그리고 엄청 막 바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돈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렵다 하고 뭐 임금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좀 그렇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우리가 확실히 다른 일에 비해서 우리 병원 노동자도 좀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임금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네, 그렇죠. 사실 저희는 뭐 3D 직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병원에 근무하는 어떤 노동자든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직종의 근무자들이 있지만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빛 좋은 개살구 사립대 병원이니까 너네는 이제 그냥 언론에서 보는 임금이 많아 보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만큼 갈아놓고 일하고 있다. 항상 이렇게 그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사 수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의사가 만약에 늘어나면 우리 병원 노동자들이 조금 더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건가요? 그거를 잘 좀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오기가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의사가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에 있는 의사도 제대로 이제 교육 훈련에서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호사도 그렇고 뭐 우리 심지어 뭐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운전면허 다 땄다고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근데 그 장롱면허 있는 사람들까지 운전자야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면 저는 이거는 대화의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의사 이제 직종이 이제 그러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필수유지 저희도 되게 대학병원이지만 이제 흉부외과 뭐 이런 쪽은 사실 의사가 없어서 이제 피해가 많은 병원은 아니었지만 이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듯 이제 의사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간호사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안 되니까 계속 이제 PA 제도를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법적으로 간호법으로 지금 통과시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PA들이 그 일을 대신하면서 그러니까 의사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환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뭐 의사로 채워졌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힘든 일은 없었죠 지금까지. 그 운전면허는 어떻게 준비해 오신 건가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 갑자기 좋은데 운전면허? 너무 준비한 것들 하나씩 이렇게 하려고 터뜨리려고 준비하지 마시고 그 질문이 없었잖아요. 이어가서 아까 피해 이제 진료 보조 인력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해야 되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지금 간호사들이나 해서 막 급하게 해가지고 지금 가잖아요. 현장에서도 지금 아마 우리 대학병원과 또 피해들 숫자도 많을 텐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우리 진이가 피해들이 이렇게 양산되고 늘어나서 가장 큰 문제는 그 PA라고 하는 직종이 간호사이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의사 일을 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을 속이는 왜냐면 거죠. 네. 간호학과에서 배우지 않는 의술이나 어떤 그 범위를 의사의 영역에서 간호사가 한다는 거는 자격 요건이 일단 첫 번째 맞지 않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행위, 의료 행위가 환자들, 우리 국민들한테 행해졌을 때 가장 큰 게 의료 사고에 대한 문제이겠죠. 그리고 그 병원을 믿고 진료를 선택하는 이유도 유능한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 병원을 선택하는데 그 업무를 간호사가 한다라고 한다면 환자들도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교육기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400시간의 교육,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이걸로 가능할까라는 사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어떤 직종의 역할을 주면서 의료 사고에 대한 부분이 생길까, 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우려고 또 걱정이죠. 어쨌든 이제 또 제도와 법제화가 됐으니까 네. 계속 이제 그걸 좀 지켜보시면서 또 이제 좀 풀어갈 문제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어가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나가 있잖아요. 나갔어.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들어온대. 그러면 이제 피해들이 또 만들어 놨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온다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지금 뭐 간호법이든 뭐든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교육 훈련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사실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현장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5월에 전공의들이 또 들어올 거다. 그랬다가 또 9월에 들어올 거다. 이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료정가에서 실태 조사를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해봤었는데 일단 업무 만족도는 높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공부나 어떤 더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만족도도 높고 일단 교대 근무를 또 안 하고 하는 부분들로 있어서 있는데 역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업무 범위 명확화와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인력 충원도 지금 없다 보니까 조기 출근과 이제 연장 근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 또 이제 응급 대기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인력 충원에 대한 얘기들도 좀 좀 있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현장에서 있는 그런 이제 업무 매뉴얼이나 실제로 이제 각 과마다 병원마다 하는 일들이 사실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 병원에서는 어디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병원 내에서도 그런 매뉴얼이나 업무 지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없고 그에 따른 뭐 매뉴얼 같은 것도 제공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많은 이제 고충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사 같이 얘기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돌아와서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쨌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이제 바로 맡길 수가 담보로 없잖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2배 가까이 이상 늘어난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그 이제 이후에 그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각 병원의 이제 이런 업무 강도와 이런 차이들 아까도 말했지만 병원마다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어떻게까지 할 건지 법제화해서 그 가이드라인 주긴 하겠지만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와 뭐 부산 지역의 사립대병원, 서울에 있는 사립대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돌아온 전공의도 어수선하고 여기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도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 이렇게 아는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되게 멋있어. 오늘 좀 전문적이야 느낌이. 뭐 멋있는데 오늘? 멋있는데 말씀만 좀 짧게 해주세요 이제. 예. 제가 원래 길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좀 민감할 수 있는 건데 한번 갑시다 요거. 네. 아무튼 의사들이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거죠. 더 자기 몸값을 스스로 올리는 행위잖아요. 일련의 행위. 그리고 너무나 병원에서의 그 위치와 지위가 저 너무 높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이 의사결정이나 이 병원의 문화를 좀 더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사들의 힘을 어쨌든 다운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의 상황에서 혹시 어떤 방식을 통하는 게 과정상에서 그게 저는 또 이제 보건의료 노조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기도 한데 하시면서 좀 그동안 생각하셨던 게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본에 전혀 없는 거죠? 네, 보건의료노조 TV 많이 구독하면 당연하죠. 많이 구독하셔야죠. 많이 구독해서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삼별 총파업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의사들이 의대정원에 반대해가지고 하나로 힘을 뭉쳤을 때 저희도 돌아보면 알겠지만 정부와 노정 합의를 한 게 보건의료노조가 최초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걸 이어나갈 수 있게 보건의료노조 TV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해주세요. 우리 메리는 확실히 저기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딱 그냥 공감하면서 못 사는데 아무튼 필요한 말만 싹싹 골라서 예. 사실은 좀 이미 이런 뭐라고 할까 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이제 있기 때문에 계급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갑자기 처음부터 다시 이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간호법 안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 이제 교섭 요구 안에도 있는 그 병원 진로지원 운영위원회 노동조합 참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업무 인력 어쨌든 업무 형태든 인력이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근로조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단체협약 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는 합의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병원마다 이제 핵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의사, 간호사, 뭐 다른 직종들,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이 지금 사태를 해결하는 방향 속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된다면 그 안에서의 그런 계급이나 뭐 이런 조직 문화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좀 공부하시느라 좀 아니 우리가 아직까지 이게 막 자막이 바로 깔리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아까부터 계속 어려운 말들을 아니 이거 교수 내용이라서 그래요. 오늘 좀 다른데 너무. 진이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화려한 병원 또 화려한 노동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마 의사 직군들의 일부 이제 비춰지는 언론이나 또 임금의 격차를 두고 아마 나오는 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사들의 이제 받는 연봉과 일반 우리 60개의 직종이 받는 급여 차는 점점 많이 벌어져요. 근데 그 계기가 작년에 이 정부에서 의정 갈등을 만들어서 더 편차를 많이 늘려주는 계기가 됐고 이걸 나중에 이제 결국은 수평적인 관계였던 그런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같은 노동자로서의 어떤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의료법 개정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62년도에 저희가 의료법이 일부 개정이 됐고 수차례 이제 의료법이 조금씩은 개정이 되었지만 업무 관련된 그 의료법이 개정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간호사들한테 또 그 직군이 PA라는 직군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업무를 명확하게 위임을 하고 의사들의 업무를 최대한 분장을 한다면 의사들과 또 그 나머지 직군들에 대한 편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면서 그런 현장의 조직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의사라는 직종이 또 우리 또 병원 노동자가 사실 또 파트너십이 있어야 같이 서로 그렇죠. 일하는 동료인데
지금은 너무나 그렇게 좀 돼가지고 아무튼 뭐 잘 교섭에서도 잘 풀어가지고 잘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자연스럽게 그럼 좀 교섭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또 네. 요새 또 가장 바쁘신 거니까 또 교섭은 매년 하고 또 올해도 또 이제 교섭 시즌이 왔는데 올해 교섭에서는 특히 요거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2개씩만 2개씩. 네. 2개 많으면 그냥 하나씩 딱 요거 우리 핵심이다 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이부터 갈까요? 이번에? 네, 좋습니다. 진이부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특히 우리 지금 의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군들이 그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공의와 인턴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소모되는 어려운 점들에 대한 감정이랑 이런 갈등들이 나머지 직군들한테 쏟아지는 것들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 문화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감정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어떤 그런 보완책을 좀 만드는 것들이 우리 교섭에서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하나의 또 요구안이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되어서 불법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분장하는 것들을 만드는 싸움이 올해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혹시나 또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잠깐 요걸 말씀해 주려. 이건 이제 캠페인도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네. 이제 병원을 직접 찾아오시는 환자 보호자들의 이런 뭐 폭언이나 폭행이 엄청 또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얼마만큼 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고 좀 저는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병원 노동자들이 이러니까 좀 보호해 주시라 이렇게.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그 보건의료 노조라는 저희 상위 단체에서도 실태 조사를 했더니 이제 저희 그 직군의 그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실태 조사에 응하면서 대부분 한 57% 정도가 그런 갑질이라든지 폭언, 그다음에 폭행, 성추행을 당한 적이 누구한테 있다. 당한 거예요? 환자 보호자들한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상이 환자 보호자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 동료 직원들, 그중에 의사들이라는 직군한테 피해를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경험 있다라는 이제 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욕을 한다든지 고함을 친다든지 그 직원을 부를 때 야라든지 이런 정말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는 정말 능사거든요. 그리고 환자 보호자분들도 요즘에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와서 이제 소리를 치거나 왜 빨리 안 해주냐 그리고 취객 그 술 취하신 분 또 환자들 오셔가지고 이제 뭐 그런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병원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또 받는 스트레스나 또 감정 노동의 소모가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네. 저는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만 편하게 하세요. 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오셨는 거예요? 구독! 이게 사람이잖아. 어차피 사람끼리니까 이게 네. 또 그럼 사실 좀 그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좀 잘해주고 만약에 친절 엄청 젠틀해 매너 있어. 그럼 좀 더 이렇게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그럼 좀 더 신경을 쓰죠. 신경을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미안해하죠 네. 직원들이. 네. 이걸 뭐 순서를 땡기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네.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주시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셨죠 여러분? 자 우리 병원 노동자들에게 잘해주는 만큼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하고 오기는 핵심 요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또 뭐 변함없이 클래식한 요구죠. 돈? 임금, 인력 증원은 아.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데 가장 크게는 이제 작년에 이제 무급휴가 이런 것들을 가면서 이제 임금 삭감이 이제 있었고요. 그러면서 바로 또 상급종합병원 하면서 진료전 시범 사업하면서 환자들이 늘면서 또 업무량이 많이 늘고 경력직 간호사들은 피해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요구도 높아요. 그리고 앞서 임금 관련된 거 얘기하실 때도 사실은 저희가 뭐 법정수당, 연장근무, 심야, 휴일수당 이런 거 합쳤을 때 연봉이 높은 것이지 그건 그런 거 빼야죠. 빼면은 정말 다른 여타 사업장에 비해서도 그 등수 안에도 못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걸 빼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연장근무랑 그런 시간들을 다 갈아 넣어서 그렇게 받는 이제 급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전보다 환자를 한두 명씩 더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중증도가 높아져서 뭐 중환자실 가는 환자 수도 많아지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현장에서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지금 폭파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곧 임금과 인력이 다 이제 연결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임금과 인력은 예, 변함없이 우리 핵심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병원 노동자들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력이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더 갈아 넣어서 사실 초과 수당이 또 임금이 더 되는 거니까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 사실 인력을 늘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실제 그 그렇게,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도 보면 이제 너무 번아웃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너무 열심히 하고 또 번아웃 이러니까 사직률이 높은 겁니다. 간호사들 사직률이 그래서 특히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이제 근본적으로 인력법 제정, 적정 인력을 위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제 현장에서 교섭으로 한두 명 인력 충원해서 교섭에서 따서 한두 명 충원한다고 전체적인 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력법이 너무 중요한 것 아까도 같습니다. 네. 오늘 왠지 쇼츠가 나올 것 같은 운전면허 얘기도 하셨는데 쇼츠 각입니다. 근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만약에 늘렸어요. 근데 인력을 늘려도 당장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늘어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좀 교육을 시키고 이게 이런 체계가 중요한데 네. 아직까지 이런 게 많이 좀 부족하잖아요. 지금. 사실 근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줘서 트레이닝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예, 그냥 있어야 제가 된다? 제 일을 하면서 트레이닝도 해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예, 따로 트레이닝 업무만 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들의 수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제도적으로 더 수가 지금 늘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제도화를 예. 해서 좀 그러니까 교육만 할 수 있도록 교육 전담만 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매년 또 요구하고 이러고 있는데 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더디 되고 있죠. 조금씩. 근데 현장에서는 너무 계속 배고프다. 네. 우리 메리도 어떻게 핵심 요구가 뭐 저는 요즘 트렌드에 발맞춰서 불법 의료 근절 업무 범위 명확화를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치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간호사는 간호만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무슨 돌려막기도 아니고 여기 빼서 저기 맞고 저기 빼서 여기 맞고 이런 게 지금 사실 어느 병원이나 그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빈자리를 무조건 안 채우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정확히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도화가 되고 내가 할 일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 자리를 잡았을 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 명확화는 정말 저희가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또 올해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년 하고 있는데 계속 제도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렵고 법이나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지 딱 이렇게 체계가 잡힌다고 보는데 그럼 제도화를 위해서는 뭐 보건의료노조도 올해 뭐 지금 산별 총파업을 좀 걸고 열심히 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도화를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또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 저희 메리, 네. 보건의료 노조가 힘이 세져야 됩니다. 그럼 보건의료 노조 TV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태꾸알, 보봉. 우리가 지금 이화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벌써부터 고정을 노리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보고 지금 우리 여기 PD님들 다 계신데 바로 지금 그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정 자리로. 예. 그럼 좀 옆으로 해서 고정 자리로 해서 좋습니다. 지금 기세가 좋아 텐션이. 질문이 뭐였죠? 우리 제도화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네. 제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건노조가 세져야 된다. 듣고 네. 있고. 예. 제도화를 위해서 보건의료노조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뭘 해야지 더 될까요? 그냥 이미 그 전초전은 이미 했던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9.2 노정합의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고 이제 이재명
이재명 정부의 의료정책 관련된 내용들과 되게 공통점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합의 21년도에 노정합의했었던 거를 다시 재개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는 산별 파업도 불사하고 반드시 구의 노정합의를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올해는 빠꾸 없습니다. 노빠꾸입니다. 자, 진이한테는 좀 다르게 질문할게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파업을 하면은 환자분들에게 어쨌든 불편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감수를 해 주십사도 이렇게 부탁도 드려야 되고 한데, 자, 올해 우리가 파업까지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절박함을 다시 한번 좀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정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노동조합에서 이제 산별 총파업이라는 의제를 거는 거는 굉장히 국민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병원 노동자들도 어려운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산별 총파업을 해서 과연 만들 수 있는 의료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들이 정말 쉽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병원을 찾아주시는 우리 환자들에게도 소상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과정들은 겨우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이 인력보험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 인력이 결국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이 갖춰져야지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한두 해 만에 만들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수가도 지원이 돼야 되고 보상 체계도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 국공립과 다르게 민간 중소라든지 사립대 병원들은 자체적인 어떤 경영으로 인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또 가장 크게 만들어야 될 것들이 병원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또 우리가 그 안전 속에서 환자들이 또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인력법이다. 그래서 직종별 인력 기준을 만드는 것들, 이미 OECD는 다 만들어져 있는 인력법이 우리나라만 아직 의료법이 개정이 좀 늦고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결국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니 우리 국민들도 함께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결국 이런 힘들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제도화를 만들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들으시면. 예전에 철도노조가 파업했을 때 불편해도 괜찮아 이런 국민분들 힘을 주셨거든요. 올해도 우리도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불편해도 괜찮아. 좋습니다. 더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줘. 네. 약간 이런 식의 것들을 잘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연스럽게 아까 또 나왔다시피 이제 정부가 바뀌었어요. 우리 교섭하면서. 진행이 물 흐르듯 하죠, 진짜. 큰일을 겪었죠, 우리가 겨울 내내. 네. 밖에서 우리 계속 길에서 우리가 많이 만났으니까 큰일을 겪고 교섭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네. 아마 특히나 또 의료제도 관련해서는 한 2년간을 계속 관통했잖아요. 이 의료 문제가 계속 뉴스도 자주 나오고 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도 우리 조합원들도 관심이 많을 텐데, 자, 새 정부에 요것만큼은 우리가 뭐 계속 연결된 얘기인데 요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새 정부가 의료제도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기부터 오늘 전문가 포스의 5기부터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사실 진짜 넥타이를 파란색으로 하고 썼어야 되는데. 의료대라는 아직도 이제 진행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힘들 때나 지금 그러니까 환자들이 힘들 때나,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이 또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병원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게 이제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고, 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곳이 보건의료 노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의료 노조에서 이제 요구하는 올해 그 21년도 구의 노정 합의 안에 있는 이제 적정 인력에 대한 이제 간호사 한 명이 환자를 몇 명을 보고 안전한 병원을 위해서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력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변하는 이제 보건의료 노조는 현장도 잘 알고
이제 이런 제도적으로도 이제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노정합의 온전한 이행과 더불어서 그 국민참여 그 의료개혁 공론화 뭐예요? 거시기가 있죠. 네, 그 안에 보건의료 노조의 참여를 이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에서 힘써주시기 결국에는 바랍니다. 이게 뭔가를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약속, 시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다 있는 거를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이미 21년도에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서 왔는데 그 중간에 전 정부에서 이게 막힌 상태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지금 모든 공약이나 지금 나와 있는 좋은 제도나 얘기들은 다 21년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뭐 새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냥 좀 바로 좀 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원하는 거는 대화잖아요.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대화가 안 돼서 지금도 뭐 고공농성을 뭐 몇백일씩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정부는 좀 노동자들 얘기를 좀 듣고 대화 테이블을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아주 모범답안만. 이제 뽀록이 났죠. 이제 이름이 슬슬 기억 안 나고. 우리 진이는 어떻게? 저는 가장 새로운 정부에게. 가장 큰 게 단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사 직군들과의 대화로서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의료 현장 마무리. 그렇죠. 의료 현장에는 반드시 의사가 또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 역할을 간호사가 대신 한다고 해도 그 공백을 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결국 환자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의사들과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 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통해서 이후에 또 우리가 의사 정원이라든지 의료 개혁의 문제들도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지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소통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갈등밖에 유발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번에 저희가 눈으로 보았으니 이거를 이 정부에서는 조속히 빨리 봉합을 하고 이후에 새로운 의료 계획을 만들 수 있는 단추를 또 만들어 가는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이제 더 민감할 수 있는데 가볼게요. 봉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정부랑 만약 의사가 딱 만났을 때 다 의사의 뜻대로 거의 다 갔잖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그 특수한 그 소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봉합을 하기 위한 방안은 그럼 또 이제 정부가 또 의사 얘기를 들어줘야지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중간에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 7월 달로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 그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들을 지금도 이제 공청이라든지 여러 법제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간호사들끼리도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잘만 해결하면 일정 부분의 진료 지원 그 간호사에 대한 그 인력은 이미 늘어나 있습니다. 병원에 늘어나 있고 그들에게 합법적인 업무를 부여한다면 지금 현재 복귀하는 인턴과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위임이 될 거고 이외에도 외국하고 비슷하게 1차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간호사들이 담당을 해준다면 지금과의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이런 시간들도 줄어들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근무 여건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본인들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인력으로 사실은 수련을 하는 기간 동안은 굉장히 고되게 일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업무를 충분하게 법으로도 보장해주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간호사들 일정 부분 해준다면 이 문제도 역할에 대한 부분들만 의사들이 조금만 놓아준다면 지금은 직역 간에 이건 반드시 의사가 해야 돼라는 그런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정부가 잘 조율만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의료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또 우리 병원 노동자들도 또 얽혀 있는 문제니까 네. 조금씩 양보하고 안을 좀 잘 만들면 될 것 같다. 자, 메리는 또 경기도잖아요, 출신.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 서울 아까 경기도 출신이면 또 우리 대통령과 어떻게 좀 인맥이 있습니까? 만나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또 도지사도 하셨고 뒷모습, 하니까. 뒷모습을 좀 잠깐. 좀 더 그 인맥을 활용해서 네네.
새 정부가 좀 요거 한번 잘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쇼츠를 보다가 잠깐 봤는데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어떤 불만을 딱 얘기하니까 그 이제 대통령 후보일 때 그래서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답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면서 답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그래서 뭐 구의 노정 합의했던 거 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사실 그 노정 합의를 이뤄내기까지 정말 많은 저희 그때 8만 조합원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만든 최초의 노정 교섭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답안지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조금씩 그 환경을 만들어 가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답안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 뭐 국가나 보건의료 노조나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병원을 찾는 그러니까 병원을 찾는 의료 현장에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노조가 만들어 놓은 구의 노정 합의를 보시고 그거를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네. 그러니까 이미 아까 두 분은 거의 같은 거네요. 이미 있는 것을 그냥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하고 잘 좀 만들어 가보자. 네. 이런 것들을. 좋습니다. 아유 오늘 뭐 그래도 첫 시간인데 다들 너무 확실히 좀 이제 중간부터 입이 좀 풀리시는 것 같아. 처음에 너무 좀 긴장해가지고. 네. 근데 뭐 지금도 그래요. 이화가 뭐 만들어질지는 아직까지도 좀 미지수는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자 오늘 방송을 많이 보셨는데 많이 보시겠죠 이제 우리 조합 일단 구독 그래 여기 와서 자 구독 나는 여기까지 만들겠다. 요거를 약속을 받고 공약 한번 갑니다. 구독 몇 명 하겠다. 그럼 저희가 바로 고정 자리로 하나 만들어지니까 우리 무조건 성과급제입니다 여기는. 성과급제. 네, 자 메리부터 구독 몇 명 하겠다. 구독? 그게 있잖아요. 뭐 무한대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아마 각 병원의 전체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몇 명까지는 해보겠다. 이걸 한번 가시죠. 이제 저희 이제 사업장에 속해 있는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10%.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조태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10%는 아니지 인간적으로. 고정 어렵겠는데요? 여기는 DF들 부담 줄까봐 일부러 지금 10% 받고 10% 받고. 저희가 좀 약간 조합원 수가 많아가지고 1000명 정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진이. 이거 1000명. 뒤질 수 없죠. 1000명 받고. 뒤질 수 없다. 뒤질 수 없죠. 저희도 1000명 갑니다. 좋습니다. 받고 200 더. 자, 받고 200 더? 이거 저 받고 맘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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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어디죠? 지역이? 경기 지역에. 그 유명한 맘카페. 맘카페 또 활약 장난 아닙니다. 저 가입되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렵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찍으면 돼. 교육하지 뭐 여기서 뭐 교섭 뭐 요구한 설명 여기서 다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조합원들조차 이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파업에 나오라는 것보다 내가 보기 싫은 TV를 구독을 누르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보겠습니다. 자 공약 받았고 더욱더 이제 풍성해지겠네요 조만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또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뭐 시민도 좋고 환자분들도 좋고 또 우리 병원 동료들도 좋고 좀 한 말씀씩 마무리로 하면서 좀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메리는 어떻게 좀 준비 시간 좀 드릴까요? 그 뒤에 이렇게 준비한 게 또 있으니까 진이부터. 네. 올해 이제 보건의료 노조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이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나 또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병원 노동자들이 안전한 또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생각해 주시고 병원 노동자가 안전해야지 우리 국민들이나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병원을 찾아서 제대로 치료받고 또 건강해질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꼭 양해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 병원 노동자들에게는 작년 한 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장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꼭 명심해 주시고 올해 저희가 꼭 바꿔야 되는 우리 현장을 함께 손에 손잡고 마음을 모아준다면 저는 힘은 들겠지만 결국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장이 지금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우리 후배들에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기. 건강보험 보장성 하나로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보건의료노조에서 이제 그것들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이제 올라왔었던 과정들이 있고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시작으로 해서 지금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라고 하는 제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부터 무상의료 이런 또 캠페인들을 시작으로 하면서 지금의 이제 4대 중증 질환의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 보건의료노조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하는 이제 근무 인원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더 상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제도,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라든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서 일하는 것 관련된 모든 것들 역시도 보건의료 노조에서 이제 시작해서 함께 만들어갔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시민 국민분들도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매번 파업을 해서 임금만 올리고 저것들 우리 남편 아픈데 병원에서 지금 다 같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들이 정말 어떤 활동들을 해왔고 지금 환자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왜 투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도 지금은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좀 더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캠페인들은 거의 오래된 거죠, 다. 네, 그걸 시작으로 이제 네. 지금의 제도들이 이루어졌다는 그만큼 말씀을. 본인의 이제 경력을 또 대사로 마무리로 하시면서. 예. 옛날에 TV도 원래 병원 맞습니다. 공장에 그것도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네, 해가지고 진짜. 그것도 TV 동전 넣어가지고 예. 맨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바꿔주고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금연 담배 피는 것도 원래 네. 로비에서 피던 것도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피는 사람들이 네, 피지 말라고. 저도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예.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죠. 우리 또 메리 또 준비 됐나요?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메리 한번 가겠습니다. 저는 옆에 우리 선배님들이 해준 말씀 이하 동문이고요. 말해 뭐해 말모입니다. 다만 제가 화려해 보이지만 결코 그 안에서 화려하지 않게 저희가 백조가 되게 우아하게 이렇게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진짜 수없이 이렇게 떠 있으려고 발길질을 하면서 그 수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저희의 욕심만, 저희의 이기심만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불모로 이렇게 산별총파업을 외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이 놓여져 있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 환경을 저희가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든다고 하면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더 질 좋은 치료와 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우리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보건의료노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뽀봉! 아유 좋습니다. 예. 오늘 뭐 바쁘신데 이렇게 다들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보시면은 자 바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7월 2일 날 우리 남대문 앞에서 우리 오늘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또 같이 모여서 외치고 정부에 요구하는 산별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좀 진행됩니다. 있고 여기도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저 보이시죠 이거? 네네. 너무나 귀여운 보봉이 집게랑 키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 저희 부스에 차려서 와 주셔서 확인은 뭐다? 본인 유튜브를 열어서 내가 보건의료 TV를 구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2개, 3개를 또 갖고 와서 방지하기 위해서 손에 또 도장을 꾹 찍어드려요. 역시. 걱정 없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셔가지고 꼭 받아가지고 우리 세 분은 세 분도 보여주셔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세 분의 공약대로 지금 3,800에서 다음 주에는 7,000명의 구독자를 돌파한 채로 저희가 2화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건의료 노조 TV는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